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의사 김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그 저작권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새롭게 또 오늘 또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절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갱글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래에서 제가 자주 보는 문제고 그래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목에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흙이 생기는 경우에 결절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손목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손목 등 여기 보이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한번 보면요. 결절종이라는 데서 결절이라는 것은 그 피부에서 뭔가 조금 튀어나온 피부 병변을 다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을 다 결절성 병변, 결절이라고 하거든요. 결절종이라고 말할 때 이 종이라는 말은 그 종량이라고 할 때 그 종자와 한문이 같습니다. 이것 하나의 덩어리, 이 종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종량은 아닌데 이 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잘못 붙여진 이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잘못 붙여진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량 유사 병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종량과 비슷한 병변이다 이런 말이죠. 종량은 아닌데 종량처럼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왜 종량처럼 생겼다고 하는가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솟아 나온 게 혹이 이렇게 혹처럼 보이는 혹과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게 종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종을 써서 이제 결절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종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자, 굉장히 흔한데요. 특히 여성에게 많고요. 손목에 많습니다. 물론 손목 말고도 어디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 곳이 손바닥인데요. 손바닥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손가락 쪽에, 네, 손가락 요런 데 많이 생깁니다. 손에 많이 생기고 이거 말고도 뭐 무릎인데 생길 수도 있고 발목에 생길 수도 있고 발에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쉽게 표시한 건데요. 자, 이 부분이 결절종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붉게 칠해놓은 부분은 이제 관절에서 이렇게 액체가 흘러나와서 결절종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뼈와 뼈 사이 관절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관절액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렇게 혹을 이렇게 부풀어진 혹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는 물혹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물혹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결절종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있는 물혹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자갈풍이다 뭐 예전에 이런 말도 왜 자갈풍이라고 뭐 자갈처럼 생겼다고 자갈풍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자갈풍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의 요즘에는 잘 쓰지는 않는 말이죠. 물혹이라고 보통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혹은 맞는데 물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그 관절액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관절액 말고도 그 힘줄 주위의 액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또 관절은 아닌데 힘줄 주위에도 액체가 있습니다. 이 액체들은 어떤 성분인가 하면 그 윤활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엔진 오일 할 때 그 엔진에 오일이 들어가잖아요. 이 윤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관절이나 힘줄에는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액체를 거기 생성해서 아주 소량, 아주 미량의 액체가 거기 있는데 그런 액체들을 우리가 윤활액이라고 합니다. 관절을 활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 활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줄여서 윤활액이 아니고 그냥 활액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액막이 있는데 이 활액막에서 활액을 만들어내고 관절은 활액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체가 아주 소량으로 관절이나 아니면 힘줄 주위에 액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변에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절종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절종은 안이 그 꽉 차 있는 그런 종양과 달리 그
그 주머니 안에 결절종이라는 그 주머니 안에 그 액체가 들어있다. 그 액체는 뭐냐? 바로 활액이다.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액체가 거기에 비정상적으로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덩어리를 형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뽑아낸 액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 우리 몸의 그 윤활 그 활액은 그 물과 물처럼 물이 아니고 그 약간 끈적끈적하고 이게 찐득찐득합니다. 그래서 점도가 높다, 점성이 있다, 점도가 높습니다. 점도가 높은 그런 액체 성분. 그러니까 오일하고 비슷하죠. 물보다는 오일이 더 이렇게 끈적거리잖아요. 그런 끈적거림이 그 어떤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이 활액도 이렇게 약간 점도가 높은 어떤 게일 형태라고 하거든요. 게일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액체 성분, 이런 겔 형태의 액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손목인데요. 손목에 그 지금 결절종 안에 지금 겔이 들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에서 불을 비추면요. 불을 비추면 이것이 안에서 그 겔 형태의 특수한 어떤 구조 때문에 막 빛이 이렇게 퍼지면서 산란이 되면서 이렇게 붉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빛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런 것을 뭐 틴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결절종입이고 여기 이제 불을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불을 비춘 곳만 이렇게 밝겠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여기 있다가 여기 불을 비추다가 이렇게 가면 말이죠. 여기에 불을 딱 비추는 순간 여기에 있는 결절종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이 밝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여기 이게 혹이거든요. 여기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갑자기 이게 밝게 빛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 혹이 안에 그 덩어리가 꽉 차 있는 덩어리인 무슨 종량이 아니고 뭔가 지금 계일 성분의 액체가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이 불을 비춰보는 것으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구나 해볼 수 있겠죠. 바로 틴달 현상을 이용해서 그 결절종을 쉽게 우리가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물은 또 조금 다르죠. 물은 이렇게 밝게 빛나진 않습니다. 계일 성분의 이런 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진단은 초음파로 보통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이게 초음파 사진이거든요. 자, 초음파 사진 설명드리기 전에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단순 방사선 검사라고 하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왜 하느냐? 단순 방사선 검사는 혹시나 뼈의 구조에, 뼈의 모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절종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 뼈만 보이기 때문에 결절종은 보이지 않는다. 결절종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결절종을 진단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 결절종을 보려고 하면 뭐를 하느냐? 원래는 MRI를 해야 되는데 MRI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많이 비싸고 검사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바로 진료실에서 갖다 대면 프로브를 갖다 대면 바로 보이게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초음파는 액체 성분은 검게 보이거든요. 이 하얀 건 뼈고요. 자, 이게 손목 관절입니다.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꼭 물방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관절이거든요. 이 관절액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고이면은 이렇게 결절종을 형성하게 되고 손목 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초음파를 보면 이 결절종이 관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관절액이 흘러나와서 결절종을 형성했구나. 이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 치료를 말씀하세요. 치료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용적인 것입니다. 미용적은 보기 싫다는 거죠.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거,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손목에 이렇게 손등에 불룩하게 튀어나오면 굉장히 보기 싫어서 미용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서 그렇죠. 아프다. 통증 때문에. 물론 이제 통증이 있으면 손목을 움직이는 것이 좀 제한이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기능적인 문제, 기능의 문제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두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고 관찰이라고 하죠. 그냥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저절로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저절로 안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있다 보면 조금 부었다가 조금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꼭 응급으로 막 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심하지 않다면 그냥 두고 볼 수도 있다. 나는 별로 불편하지 않다, 별로 아프지 않다 하면 두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미용적으로 문제가 된다. 아니면 나는 아파서 굉장히 성가시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자, 치료는 제일 보편적인 치료가 주사기로 물을 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주사기를 찔러 가지고 이 물을 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볼록 튀어나온 것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사기로 빼기만 하는데 빼고 나서 다시 이렇게 물이 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물이 또 차는 경우에 이제 또 빼고 이렇게 몇 번 여러 번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빼도 또 물이 생기고 또 빼도 또 물이 생기고 이렇게 재발을 잘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재발을 잘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결절종은 재발을 잘 한다.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을 빼는 경우에 이 주머니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즉 물이 새는 이 구조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관절에서 물을 어차피 관절은 물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 물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새서 고이니까 물을 빼도 또 고이고 또 고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뺀 다음에 여기에다가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데 그 약물은 보통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씁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하게 염증을 억제시켜서 이 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상적으로 관절에게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염증을 깔아앉힌다 하더라도 또 물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염증은 스테로이드로 강력하게 염증을 깔아앉히기 때문에 좀 줄어서 스테로이드를 쓰고 나서 어느 정도 물이 안 생기고 재발을 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꼭 쓴다고 해서 꼭 재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사기로 한두 번 빼보고 자꾸 재발을 한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써서 다행히 재발하지 않고 또 괜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해볼 수 있는 게 주사기로 그냥 빼고 안 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고 이렇게 저는 보통 치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잦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눌러서 터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뭐 저기 한문으로는 도수 파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도수 파열은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으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손으로 쥐어짜듯이 이렇게 쥐어짜서 꾹 누르면은 이게 퍽 하고 터집니다. 터지면은 그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다 흡수를 합니다.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은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할 수 없죠. 하지만 터지고 나면 바깥으로 나오고 나면 다 흡수가 됩니다. 아프냐? 물론 아프죠. 터트리는 순간에 아픕니다. 하지만 주사기로 찔러서 빼는 것도 아프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프긴 합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아프고 순간적으로 아픈 거기 때문에 참을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특히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 오래되면 좀 이 결절종의 이 껍질도 두꺼워져 가지고 좀 잘 안 터지는 것 같고 하게 해요. 그래서 눌러보면 굉장히 딱딱한 경우, 오래된 경우 이런 경우에 잘 안 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되지 않은 경우 좀 물렁물렁한 경우에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터트리는데 왜 터트리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터지고 나서 풍선이 이렇게 퍽 하고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당분간은 아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아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다 아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물주머니에 구멍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절에서 물이 새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다시 여기서 새버리면 이게 다 흡수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갇혀 있어야 이게 이제 물풍선처럼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지 갇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새 가지고 이렇게 흡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터트리는 걸 좋아하고 터트리는 경우에 조금 더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뭐 검증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순전히 저 개인적인 느낌이고 저는 도수 파열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아픈 걸 잘 못 견디시는 분들 또 눌러서 좀 이제 하지 않고 그다음에 도수 파열을 시도했는데 아주 아프게 눌렀는데 파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미안하죠. 어차피 또 주사기를 또 빼야 되니까 또 아프게 되니까 그럼 환자분한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일단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안 된다. 이런 뭐 약물 치료, 이건 물리 치료는 안 되는 거고, 약물 치료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사기로 빼는 게 주된 치료가 되고요. 이런 걸로 안 되고 자꾸 재발을 한다면, 그리고 너무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하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째야 되죠. 많이 째고 그것을 완전히 다 드러낸다. 물주머니를 완전히 드러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새는 구멍,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샌다면 이걸 다 드러내고 나서 요 부분을 새는 부분은 그 구멍을 갖다가 그 어떤 열로 이렇게 지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봉합을 한다든지 해서 딱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멍이 뭐 뻥 뚫려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관절에다 그 염색약을 넣어서 뭐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쉬운 방법이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설령 집어 놓았다 봉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또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옆에 또 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어 놓은 곳이 또 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같냐면 무슨 집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누수가 되잖아요. 비가 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비가 새서 이쪽을 막았는데 또 딴 데서 또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런 비가 방수 처리하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막 시멘트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에폭시 바르고 하는 거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 쉽지가 않아서 수술하고 나서 어렵게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 이게 보기 싫어서 수술했는데 흉터 남기고 수술했는데 흉터는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수술 재발하니까 또 참 곤란하죠. 이런 경우도 제가 덜어봤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생기나 이런 거 보통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네,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셀 때 비가 조금 오고 그치고는 새지 않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안 새던 그 벽이 셀 수가 있잖아요. 그 비가 많이 오면 어딘가 고여서 그 압력이 증가하면 그 틈을 타고 어떻게 비가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손목의 관절이 정상적일 때는 셀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주어지면 셀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약한 틈을 타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신체 구조가 더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성 아니라도 뭐 목수처럼 이렇게 뭐 손을 많이 쓰는 직업 또는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안에서 조금 찢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나 아니면 외상이나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약하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그 압력이 방어를 하고 막고 있는 관절이나 어떤 구조물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새버리는 거죠. 그렇게 새는데 그럼 새면은 보통 그 샌 물은 보통 흡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 있는가 하면 이 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아주 틈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이렇게 새는데 이 샌 물이 어느 정도 새면은 압력이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 미는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문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죠? 이렇게 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이건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들어오고 이쪽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곳에서 계속 여기서 압력이 높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풍선을 형성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체크 밸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체크 밸브.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문이 형성된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근데 뭐 그걸 안으로 들여다본 건 아니니까 그게 우리는 잘 모르는 얘기고 쉽게 생각하면 하여튼 팔굽혀펴기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압력을 주면
여기 굉장한 압력이 미치면서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찢어진다든지 이 틈으로 뭔가 찍 하고 조금 새는 경우에 이게 또 그게 통로가 생겨서 계속해서 이렇게 셀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종이 생기신 분들은 재발을 막으려면 거기에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고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이겠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결절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